강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 반지원입니다. 네, 24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미국 시장 휘청휘청하는데 우리는 갑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가 1.3%, 코스닥은 예. 0.5% 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니 오늘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랐고 2차전지 오르고 했으니까 자동차 오르고 했으니까 그쪽 포지션이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분이 오늘 조금 즐거웠던 날이겠죠. 네, 네, 오늘은 특히나 한화그룹주가 물꼬가 터졌어요. 좀 미친 것 같아. 나 이 주식 이렇게 된 거 처음 봤어. 20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네. 화요일이었나? 네. 이번 주 초에 그 어떤 뭐 운용사에서 이제 한화오션의 랠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의견을 재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네, 수급으로 쫙 밀어 올렸었던 7월달 그때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이상적인 수급 현상이 네. 이번에 또 조선 쪽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반신반의했는데 요즘에 이제 한화 네. 그룹주로 전체적으로 좀 퍼져가지고 약간 수급이 전반적으로 싹 다 밀어 올리는 느낌을 네. 받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꿈쩍도 안 하던 주식이 움직여. 2020년 코로나 때 이후 처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은 한 6천억 팔았고요. 외국인은 1천억 팔았고 기관이 오늘 6,700억 정도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건설주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푸틴하고 통화를 했다. 근데 이제 종전이 곧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뭐 재건주들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데도 8%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는 거의 뭐 주택 사업 위주인데 국내 주택만 한 것이죠. 예, 네. GS건설 마찬가지로 7% 정도 올랐고요. 뭐 오히려 뭐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데가 한 4~5%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 영업 많이 하는 데는 좀 들어올랐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에서는 이제 KC텍, KC, DI 이런 데가 좀 상승을 했고 뭐 반도체가 일부 오늘 H뱅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계장비 섹터에서는 재건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진건설로봇,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BY파워, 뭐 두산로보틱스 이런 데 상승을 했고요. 화학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화학은 오늘 왜 오르지? 했거든요. 예. 근데 화학은 이 트럼프 정책으로 중국의 화학 업체가 좀 반사수혜를 받겠다. 네, 화학 그 정유나 이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재료인 원유를 사용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어떤 화학 소재들을 만들잖아요. 네. 이때까지는 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원유를 유럽에다가 이제 못 파니까 경제 제재를 맞아서 값싸게 이제 뭐 그림자 선박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몰래 이제 인도나 중국에다 싸게 팔았고 중국은 또 아름아름 이렇게 싸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생겼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종전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경제 제재 완화 카드를 좀 들이민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향후에 러시아는 값싸게 중국에 팔던 거 이제 제값받고 뭐 유럽 같은데 다시 팔 수 있게 될 거란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학 업종들이 그동안 중국의 위세에 많이 눌렸는데 좀 반사 수혜를 수혜라고 하기 뭐하지만 반사 악재 탈피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네. 악재가 조금 줄은 느낌입니다. 어려운 업황에서 좀 빠져나올 걸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롯데케미칼은 뭐 11% 상승을 했고요. 금호석유 10%, 율촌화학, 뭐 국도화학, 대한유화, 송원산업 5~6%씩 상승을 다 했고 뭐 DL도 5% 상승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푸틴하고 1시간 반 정도나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즉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종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는데 또 하나는 이제 상호 관세 이제 곧 발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자동차가 면제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상호관세 관련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분야가 있다 하면서 자동차나 의약품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현대차, 기아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렇죠. 각각 5%, 3%씩 반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이한 건 이제 현대건설이 1조 원 이상의 국내 수주를 또 받았어요. 서울역 그 동부 쪽에 힐튼 호텔 있잖아요. 요거 부시고 다시 개발하는 거 요거 사업을 수주를 했더라고요. 언덕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 언덕인가요? 그 거기가? 서울역 건너편에 그 스퀘어, 서울 스퀘어 뒤편에. 그렇죠. 예, 서울 스퀘어 있습니다. 뒤편. 네. 1조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음. 대형 수주를 좀 받아서 오늘 안 그래도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는데 다른 건설주들 다 같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MSCI 리뷰가 발표가 됐어요. 2월 달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리밸런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 달라진 건 편입 종목이 없습니다. 편출 종목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편입 종목이 없고 11개 종목이나 편출이 됐습니다. 삼성 E&A, LNF, GS, 금호석유, 엔캠, 한미약품, 넷마블,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케미칼, 포스코DX, LG화학우선주 이렇게 편출이 됐고 네. 한국 시장이 점점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적인 주가가 좀 부진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편입은 없고 편출만 많은 현상들이 좀 요즘에 계속 여러 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차기에 편입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편입 후보군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양식품, LIG넥스원을 뽑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화 그룹주 오늘 굉장히 랠리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은 업체들만 좀 가는 현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등은 원래 조선방산 잘 갔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한화 지주사로 전이가 되더니 이제 한화의 다른 그룹주들까지 좀 전이가 됐습니다. 네. 한화 비전은 또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TC본도 납품 기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자꾸 보도로만 납품할 거다, 아니면 조금 할 거다,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설왕설래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오늘 한화비전은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 갤러리아도 13% 상승했고요. 야, 이거 완전 뜬금없다 갤러리아. 그렇죠. 네. 한화 지주사도 12%나 급등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저께도 한 16% 올랐던 것 같은데 네. 저 이틀 동안 지금 2만 원에서 4만 원 됐어요. 며칠 만에. 네. 네. 근데 좀 상급 개정이 되면 아마 다른 지주사들도 좀 이런 그렇죠. 영향, 이런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두 양대 산맥이 SK 한화였죠. 제일 싼. 근데 SK는 여전히 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오션, 하나 엔진은 6%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사실 그 한화 생명이 7% 올랐고 하나 손보도 2% 올랐는데 오늘 보험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업종별로 꼴등이 보험 업종이에요. 네, 근데 다른 보험사들 다 떨어졌는데 하나 손보, 하나 생명만 네. 플러스를 냈습니다. 그룹을 좀 재편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방산 중심의 쪽하고 이제 다른 쪽 이렇게 가르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 근데 좀 그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나리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예상 시나리오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디가 수혜받겠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가능성에 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K칩스법이 여야 합의로 기재위 소위를 통과를 해서 이제 본회의도 2월 달쯤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날 기재위 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 법은 이제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원래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는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몰이 되려고 하는데 그 연장을 해준다는 법안이고 추가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추가 상향하는 법이 이번 K칩스법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통과가 이번 달엔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높아집니다. 네, 30% 세액 공제라는 건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죠.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는 크죠. 네, 네. 직장인도 좀 이런 세액 공제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나. 많이 줄었잖아. 옛날에 좀 있었는데. 받을 게 없어요 이제. 이제 받을 게 없지. 아기 낳는데도 받을 게 없어요. 아기 날 때 받는 건 있어요. 네. 근데 뭐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기를 못 놓지 이렇게 되면. 참. 그렇죠. 네. 아기 한 명 낳을 때마다 뭐 근로소득 세율 막 10% 포인트씩 인하해주고 이러면은 확실히 좀 많이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부자감세인가요? 너무 이제 아니, 뭐, 고소득자 위주로 더 혜택이 크니까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월급쟁이가 뭐 많이 받아봐야 비슷하지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이 나아야죠. 네. 그리고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있고 R&D 투자에 대한 공제도 있는데요. 네. 이 단기적으로는 시설 투자를 세액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고 해서 당장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시설 투자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지난 23년도에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 법안 처음 통과됐을 때 그때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도 R&D 투자 이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이번 K칩스법 통과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2월
정도까지 뭐 최종 통과가 되면 이런 네. 갭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하고 네. 매출액 대비 R&D 비중들을 좀 소부장 업체들 중에 적어놨어요. 네.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수혜를 음. 지난번에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럴 것이다 하고 뽑은 후보들이 높은 비율부터 말씀드리면 37% 텔레칩스,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 유진테크, 자람테크놀로지, 샘CNS, 주성엔지니어링이 18%고 네. 다 30%대에서 18% 사이로 매출액 대비해서 막 네. 20-30%씩 R&D 비용을 쓴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쓰는 엄청나죠. 거죠. 한국 기업들 되게 열심히 해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어서 너무 주주환원 안 하니까 답답하다고 하지만 이 기술 쪽으로 가서의 기술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잘해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하죠, 한국 기업들이. 네. 실제로 이 K칩스법을 지난번에 처음 했을 때 확실히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의미 있게 늘었대요. R&D 투자나 뭐 네네. 시설 투자나 의미 있게 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좀 활력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회계적으로라도 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치? 회계적으로요? 회계적으로라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연구원으로 자꾸 뽑아가지고 그냥 저기 총무팀 직원인데 너 연구실로 가. 그리고 뭐 이렇게 너 연구실 비용은 서브를 해줘. 판관비로 안 하고 뭐 너 비용은 이제 저쪽으로 할 거야. R&D로 할 거야.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긴 해. 또 그냥 냅두면 그냥 우리가 뭐 망고땡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뭐 알아서 하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비즈에서 단독으로 보도 나온 게 삼성 파운드리가 셧다운을 해제한다. 네. 네, 지금 작년도에 이제 수주가 너무 부족해서 평택 캠퍼스에 4나노, 5나노, 7나노 생산 설비 한 50% 정도를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2월 들어서 셧다운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네, 가동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올해 6월부터는 평택 이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데 엑시노스 물량을 이제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기 그리고 HBM4용 이 로직 다이 생산 물량 이런 4나노 수주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가동률을 풀개파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에도 이제 좋은 이야기가 솔솔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뭐 빠지진 않고 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4.8% 상승할 때 삼성전자는 0% 올랐습니다. 네네. 네, 하이닉스는 종가까지 한 2% 내외로 오르다가 오늘 아무래도 좀 뭐 MSCI 리뷰돼 있고 종가 이 동시호가 때 변동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갑자기 막 5, 6%씩 막 이렇게 오르는 호가가 나오다가 네. 결국에는 5% 상승해서 끝났는데 보통 이렇게 마지막 종가 동시호가 때 이렇게 좀 이상 급등이나 이상 급락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정정이 돼서 장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뭐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이런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고민을 좀 되는 이런 제 고민거리를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일단 삼성화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28년도까지 주주환원율을 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네. 주주환원율 자체 목표는 은행주 버금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많이 하려고 해당률도 하고요. 높고요, 화재가. 네. 25년도에 자산주가 한 4,900억 규모로 4월 내에 좀 소각을 하겠다. 4월 중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분석하기로는 28년까지 갖고 있으면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30%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오르는 효과 13% 더해서 43%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갖고 있고 주가가 1도 안 올라도 주주환원으로만 43% 먹는다. 28년도까지. 네. 그래서 주가가 한 30%까지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먹는 게임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네. 주가 하방 경직성이 탄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삼성화재 같이 이제 멀티플 낮은 사실 삼성화재는 멀티플 낮다고 할 수 없어요. PBR 한 배니까 보험사 중에 PBR 한 배 받는데 없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환원을 열심히 하니까 PBR 한 배도 싸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을 주시고 계시지만 네. 보통 은행주 보험주들 대체로 이제 PBR 뭐 0.3배, 0.4배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주주환원에 돈을 쓰는 게 기업 가치 향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되죠. 네. 자사주를 싸게 사는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오늘 고민됐던 건 멀티플이 높은데 주주환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기업이 있어요. 네. 이거는 버핏이 말하는 의견과 좀 반대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기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남한테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밖에서 돈을 벌어와서 13,000원에 사는 거죠. 그죠? 개념을 따져보자면 그런 거지.
그렇죠. 뭐 물론 쉽게 얘기하면 본질 그런데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에 내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비싸다 싸다라는 관점도 뭐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게 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치. 어쨌든 그냥 우리가 흔히 평가할 수 있는 멀티플 PBR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오늘 한미반도체가 5월달에 1,300억 규모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규모가 큽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3조 원 자산 소각하는 건 같거나 좀 더 많은 양이에요. 네. 1,300억 규모면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동안 워낙 자사주 매입 많이 하고 소각도 했었는데 네. 최대 규모의 소각 결정입니다. 네. 회사 측은 기업 가치 재고 및 주주 환원과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다라고 한 거죠. 사실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거고 네. 현재 주가보다 내가 사는 가격보다 나중에 올라가면 이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건 네. 사실 100억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면 기업 가치가 이제 나머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100억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100억 정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100억 써서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100억이란 현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0억 현금 없어지고 기업 가치 100억 올라가고. 근데 이제 PBR이 한미반도체는 한 18배 된단 말이죠. 네. 순자산 100억에 대해서 음. 시가총액 1,800억을 인정을 받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업한테 현금 100억의 가치와 PBR 0.3배 받는 은행주에 들어있는 100억 원 현금의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한미반도체의 100억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이 시점에 쓰는 게 과연 기업 가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나 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뭐 열 몇 배? 아까 18배 정도. 18배면 은행보다는 한 30배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자기 주식을. 그 어떤 본질 가치 대비, 본질 순자산 가치 대비 18배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은행 가치 뭐 0.5배도 안 되는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30배나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을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네. 애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할까? 그래서 ROE를 그렇게 어떻게 높게 갖고 갈까? 생각해 보면 현금 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끊임없이 현금 창출이 되고 있고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주주한테 돌려줘. 차라리 주주한테 돌려주겠다. 나 이 현금 갖고 할 게 없으면.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렇게 내린 결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최근 2년간 증가했던 현금 흐름처럼 앞으로도 현금 흐름이 빵빵 터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자기 주식을 산 것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갑자기 뭔가 뭐 예를 들자면 가정법으로 HBM이 갑자기 확 없어졌어. 그래갖고 얘네에 대한 설비 투자도 없어. 그래서 설비를 안 사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현금을 확 죽어버리면 타이밍을 진짜 잘못 잡은 거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매출이 확 줄고 이익도 줄면 주가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사실은 그렇게 훅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온다면 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얘네가 이제 사업 확장할 게 갖고 있는 현금으로도 차고 넘쳐서 어차피 넘치는 현금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잉여현금이다. 네. 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1,000억이 잉여현금이고 이 1,000억을 물론 이제 PBR 이렇게 18배 받는 회사는 네. 똑같은 자기 자본을 이렇게 높은 멀티플을 받는 비즈니스에 재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잉여현금이다라고 네. 하면 뭐 그때는 뭐 주주 환원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금 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대주주께서도 자산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뭔가 뭘 느끼냐면 주식으로 승부 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처럼. 그건 안 느껴지세요? 난 그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행보가 확실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제2의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 기술주의 메리츠 금융이야 지금 분위기가. 보통 이제 대주주들이 상장사 대주주들이 현금은 없잖아요. 네. 주식 가치가 많지. 그렇지. 근데 장내 매수를 하는 게 개인 돈 막
300억, 400억씩 막 이렇게 계속 넣는 게 네.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저기 계속 월급 많이 받으실 테니까 성과급 이런 것도 많이 회사가 잘 됐잖아요. 굉장히 잘 됐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는 저 느낌에는 그냥 개인적인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회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부심과 애정과 뭐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이게 막 섞여 있어. 그렇죠. 그게 네. 되니까 이렇게 회사에 네. 몰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최고다라는 거. 우리 회사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그거 이런- 보셨어요? 올림픽대로에 한미반도체 광고 엄청 크게 봤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1984 딱 써 있잖아. 예. 네. 그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 소비자들이 대상이 음. 그냥 일반 소비자가 아닌데 네. 법인일 텐데 이렇게 올림픽대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건 의도가 뭘까? 그렇지. B2B인데 B2C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계속 제고하고 싶다는 그 의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 우리가 광고를 받을 수 있으면 한미반도체 광고를 받아들이는 건데. 광고 못 봤습니다. 네, 광고를 못 받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